우리나라 기술을 전수받아 조립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삼반 아마르 고로가 인도네시아 역사상 첫 수심 250m까지 잠항을 마치고 20일 오후 반영이 신항으로 귀향하는 모습. 인도네시아 발리섬 서쪽 앞바다에서 뾰족한 검은 물체가 솟아올랐다. 소용돌이와 물길이 뒤엉켜 우리나라 울돌목보다 파류가 센 바다를 유영하듯 문으로 다가오는 잠수함이었다. 20일 오전 8시 자바섬 동쪽 끝반항이 신항에서 출항한 잠수함은 임무를 완수하고 해질녘 킨 오후 5시 40분 귀환했다. 승조원들이 이날 못해 디딘 첫발은 인도네시아군 역사의 위대한 도약이었다. 육지에서 기다리던 50여 명은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했다. 인도네시아 승조원과 관계자 41명, 우리나라 기술진 9명이 잠수함에서 내렸다. 신의 무기를 뜻하는 1400톤급 잠수함 400알고로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특별하다. 2011년 한국이 첫 수출한 재래식 디젤 잠수함 3척 중 3번함으로 완제품을 수출한 1, 2번함과 달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우리 기술을 전수받은 현지인들이 직접 조립했기 때문이다. 작년 4월 진수한 3번함은 암벽 시운전을 마치고 올해 1월 3일부터 6개월간 해상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임무는 잠수함이 잠항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최대 깊이까지 내려가는 최대 작전 심도 시험이었다. 60여 개에 달하는 해상 시운전 항목 중 잠수함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꼽힌다.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인도네시아가 첫 조립한 잠수함으로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다. 그만큼 상대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3번함은 이날 수심이 500m인 발리 북서쪽 먼바다에서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250m 깊이까지 내려가 1시간 30분간 잠항했다. 안전상의 이유로 기자는 탑승할 수 없었지만 승조원들은 한결같이 성공에 들떠있었다. 심장 타우피크 중령은 100m, 200m 내려가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 완벽하게 해냈다고 감격스러워했다. 5개 부분을 각각 만든 뒤 조립하는 잠수함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으로 꼽히는 잠항시 수압에 의한 용접 부위의 파손은 전혀 없었다. 함께 탑승한 유수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특수선 사업본부장은 작은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관통고, 밸브를 잠그자 아무 문제 없었다고 밝혔다. 잠수함엔 300개가 넘는 관통부가가 있다. 인도네시아 사상 첫 수심 250장을 마친 잠수함 알루고르가 20일 오후 반항이 신항에 정박했다. NGD 훈련의 성공으로 양국의 잠수함 우정은 더 두터워졌다. 현지에서 잠수함 문항을 총괄하는 박재한 대우조선해양 부장은 3번함은 1, 2번함의 시행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여 무결점에 도달했고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조립 기술이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평했다. 3번함을 조립한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 주식회사 필리핀의 보디만 사장은 10년 가까이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덕분이라며 더 많은 협력을 통해 승조원들의 운항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립 수준을 넘어 우리 손으로 완전한 잠수함을 건조하고 싶다고 했다. 해양광국을 꿈꾸는 1만 7천여 개의 섬나라 인도네시아는 세척의 잠수함 1차 사업 물량도 지난해 3번함 진수식 때 우리나라와 계약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아직 선수금을 입금하지 않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이날 프랑스의 한 언론 매체는 브라보와 수비 헌터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프랑스 방문에 맞춰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잠수함 및 차세대 전투기 사업 계약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우리나라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와 인터뷰하고 있는 프라보워 수비안터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CNN, 인도네시아 캡처. 그러나 프라보워 장관은 CNN, 인도네시아 등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잠수함 장교 출신인 정연수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국방부관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10년간 쌓아온 잠수함 체계 훼손 전력 증강 자재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을 초래하는 계약 취소는 선택하기 힘든 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국방장관 앤도 천사만 안다이니 잠수함 전투기 사업의 미래는 조코이와 브라보와 그리고 천사만 알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방위산업 협력 관계가 깨질 수도 있냐는 질문에 인도네시아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내놓은 답이다. 실제 최근 외신과 현지 매체에 보도돼 국내 일부 언론이 인용한 내용들은 심상치 않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전투기와 잠수함 러시아 전투기 구매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잠수함과 전투기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방산 협력의 양대 기둥이다. 더구나 두 사업 모두 계약은 마쳤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잠수함 1차 사업은 석 달째 선수금이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은 2년째 분담금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 무기를, 그것도 전투기와 잠수함을 콕 집어 살 수도 있다고 운을 뗀 이우리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말처럼 진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인도네시아의 정치 지형과 군부의 세력 교체, 인도네시아 국방 정책의 변화 등 복잡한 측면에서 불이할 수 있다. 단순히 기술 이전 뒤 먹튀로 판단하는 건 양국 협력 관계에 마이너스가 될 뿐이다. 양국의 잠수함과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어떤 이면이 있는지 살펴봤다. 먼저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브라보와 수비한 국방장관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둘은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두 번이나 맞붙은 일생의 정치 라이벌이다. 지난해 4월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에게 또다시 패하자 브라보는 불복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7월 지하철 단독 회동을 통해 화해한 뒤 7월 국방장관직을 받아들였다. 비록 조코위 대통령 밑에 있지만 입김은 다른 장관에 비해 훨씬 세다는 얘기다. 대선 공약으로 자주 국방을 내세웠던 브라보와 장관은 취임 이후 말레이시아, 터키, 중국, 일본, 필리핀,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으로 광폭 순방을 하고 있다. 매번 그가 받는 의전은 대통령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 구매 다변화를 통한 균형 외교를 천명하면서 각국에서 흘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이다. 브라보워 장관이 벌써부터 차기 대선을 노리면서 업적 쌓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린다. 특히 조코위 위기 정부 때 조코위 대통령의 측근으로 군부를 좌지우지했던 위한 정치법률 안보조정 장관이 물러나면서 인도네시아 군부는 브라보와 인사들로 재편되고 있다. 이들이 10년 넘게 군부를 떠나 있던 브라보와 장관에게 이전 방산협력 사업 현황을 악의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한국 잠수함은 잠항시간이 짧다, 소음이 심하다, 최대 수심으로 잠항하면 온도가 47도까지 올라간다는 식이다.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관계자는 모두 허위사실이고 음해라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가 2011년 해외에 첫 수출한 세척의 잠수함은 인도네시아 해군의 주력으로 자리잡았다. 인도네시아군과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이 20일 밤 인도네시아 잠수함 3번 아마르보로의 수심 250m 자막을 자축하며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고 있다. 이날 훈련 뒤 진행된 만찬 때의 모습은 양국의 잠수함 1차 사업 정식 계약이 낙관적임을 보여주었다. 리안트 하루토요 준장 등 해군본부 장성들과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은 스스럼없이 회의를 다졌다. 양국 참석자들은 현재와 성공과 미래의 협력을 한국어로 이렇게 여러 차례 외쳤다. 우리는 하나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이런 성공을 발판으로 지난해 4월 3번함 진수식 때 1차 사업 계약을 따냈으나 아직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전진구 대우조선해양 자카르타 지사장은 납입 시점에 브라보와 장관이 취임하면서 미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사업비는 이미 완납됐으니 잠수함 관련 먹튀 얘기는 잘못됐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브라보와 수비한 국방장관과 함께 27일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 최근 심해 잠항에 성공한 잠수함이 있는 수라바야 해군 2함대를 시찰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3번 함이 수심 250잠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브라보와 장관을 대동하고 직접 수라바야 해군 2함대를 시찰하기도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기술 이전전을 받은 것은 좋은 협업의 모델이라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라고 당부했다. 2차 사업 역시 한국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독주하는 프라보와 장관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행보라는 풀이도 있다. 10년 가까이 쌓아온 양국의 잠수함 협력을 깨는 것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막대한 손해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국영조선소 주식회사 PK은 한국 잠수함 체계에 맞는 공장을 건설한 상태고 잠수함 관련 인력 역시 모두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만약 1차 사업을 다른 나라에 넘기면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전력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정치적 지분만 따지면 잠수함보다 형편이 좋지 않다. 이 사업을 체결한 수실로 반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조코위 대통령과도 육사 동기인 프라보워 장관과도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이다. 분담금 미납과 잦은 자금을 딛고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계속 끌고 나갈 우군이 없는 셈이다. 다만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과 전투기를 공동개발하는 사업은 구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도 러시아와 전투기 구매 계약을 맺기도 했고 미국 전투기를 사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깬다면 이미 납부한 분담금 2천억 원을 날리게 된다. 무기를 사고 파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간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은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도 처음 해보는 시도라 진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혼선과 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고 의견을 좁혀나가는 게 최선이다. 익명을 요구한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잠수함 기술 이전 성공은 정책의 일관성과 무기 수입에서 기술 이전에서 독자 생산에서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라며 전투기 역시 기술 이전을 통한 선순환을 바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양국 정상 간 약속이고 단순 구매가 아니라 공동 개발이기 때문에 계약이 깨질 수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는 과장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게 없고 협의 절차도 남아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방산 관련 사업을 하는 현지 교민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힌 인도네시아 정부와 모라세로 일관하는 정치인들의 태도는 한국과의 협의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라며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